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국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를 쏙쏙 뽑아서 함께 공부하는 쏙쏙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대문화, 유교, 역사, 조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 고구려, 백제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어떤 것을 통해서 청년들이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학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이전까지만 해도 불교는 왕족, 쉽게 말해서 왕족과 귀족들만이 종교를 삼았던 거죠. 그런데 삼국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백성에게 부처의 뜻을 널리 알리고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원효대사죠. 원효는 거리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불교의 교리를 쉽게 알려줬고, 불교의 대중화에 일생을 바친 사람으로 알려지죠. 자, 그러면 유교, 역사, 도교,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통일신라, 전기, 통일신라, 후기, 발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의 발달을 통해서 역사서를 편찬했고, 그 과정을 거쳐서 또다시 도교가 발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고구려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소수리망 때에 수도에 설치한 국립교육기관이 있었다. 국립교육기관이 있었는데, 그게 주로 귀족 자제에게만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교육시켰는데, 바로 그게 태학이었습니다. 수도에만 있으면 지방에는 안 되죠. 지방에도 설치했는데, 그 지방에 설치한 교육기관은 학문과 무예를 가르쳤는데, 그것은 경당이라고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또 하나, 백제는 5경서를 능통한 사람을 오경박사라고 불렀는데, 이 5경이 역경, 시경, 서경, 애기, 춘추, 이 유학의 5경서를 능통한 사람에게 오경박사라는 관중을 주었다라는 걸 참고를 하시고, 백제는 문화는 일본에 많이 전파됐죠. 이 백제의 문화를 일본에 전파된 중에 하나가 왕인이라는 사람이 일본의 유학과 한문, 다시 말하면 천자문을 전해준 것이 바로 왕인 박사라고 알려지고 있죠. 자, 이 신라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임신서기석이라는 겁니다. 임신했다는 게 아니라 임신년에 서기석, 임신년에 신라의 두 충년이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유교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맹세서를 기록한 비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석자가 그 돌석자를 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신라 청년들은 유학을 공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임신서기석, 임신년에 신라의 두 청년이 경전을 열심히 유학 경전을 열심히 공부했다는 글을 쓴 비석이 발견됨으로써 신라는 유교 경전을 공부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넘어서 이제는 고구려, 백제 넘어서 신라 넘어서 뭐가 생길까요? 통일신라가 생기죠. 통일을 완성한 사람이 신라의 문무왕이죠. 그의 아들 신문왕 때에 유교 경전을 교육하는 국학을 설립했다.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교육하는 국학이 설립됐고, 또 넘어가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설총과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납니다. 설총은 원효의 아들이죠. 그래서 육두품 출신이었고, 신문왕에게 화왕기를 지어줬다라는 얘기 나오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이두라는 게 있거든요. 이두는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우리말을 기록했던 표기법을 이두랍니다.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사용해서 우리말을 기록한 것이 이두였죠. 그래서 우리는 조선시대 때 이두에 대해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과 이두, 우리 시험 잘 나오죠.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최치원, 이건 설총도 육두품 출신이었고 최치원도 육두품 출신이었죠. 나중에 육두품 출신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납니까? 훗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육두품 출신인 최치원이 신성 여왕에게 너무나 그 신라가 잘못되고 가는 거 있으니까 그것 개혁안을 만들어줬죠. 그걸 시무 10조라고 보통 부르는데, 결국은 진성 여왕이 그걸
어떻게 되냐? 진상영이라고 했죠. 이걸 갖다가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런 것이 이제 신라, 통일신라에 거쳐서 우리가 유학의 발달 과정을 함께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발해 같습니다. 발해. 이 발해는 고구려 땅에서 세운 것이 발해라고 했죠.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고, 인의애지, 충, 신부, 이 육부라 합니다. 이 명칭을 상해서 우리는 육의 덕목을 육부라는데, 인의애지, 신부, 충, 이런 걸 육신하는데, 유학기관, 유학교육기관이 있는데, 이걸 주자감, 발해의 주자감에서 있었고, 주자감을 설치했고, 발해는 당의 유학생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발해가 짧은 기간에 멸망하게 되죠. 어디에 의해서 멸망합니까? 거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의해서 유학의 발달은 어떻게?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통일신라, 발해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도교라는 게 있어요. 도교가 뭘까요? 신선사상이에요. 신선이란 늙지도 죽지도 않는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신선이라고 하죠. 신선의 존재를 믿고 신선이 되기를 바라는 사상을 신선사상이라고 보통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도교가. 그래서 이 도교가 신선사상은 그 어떤 내용이 고분벽화에 그려져 있었다라는 걸 참고로 아시면 되고, 고구려의 신선사상이 있어. 또 하나, 여러분들 세계 문화유산 중에서 정말로 연대 언제 만들어지고 누가 만들어졌고 했던 거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그게 뭡니까? 금동 대향로입니다. 백제 시대의 금동 대향로. 이게 부여 능살리 사진을 봐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만. 요거 신전, 이게 금동 대향로 나오죠. 요건데 이게 백제 금동 대향로입니다. 부여 능살리의 백제 시대의 절투에 출토됐던 것인데, 이것은 주차장을 만들다가 개발된 거죠. 이 뚜껑 부분에 산골짜기 같은 것이 있죠. 여기에는 신설들이 노는 곳인데, 정말 여기는 연꽃도 있고 봉황도 있고 뭐 별게 다 나와 있죠. 뭐 심지어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보지 못한 낙타까지도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이 백제 금동 대향로는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시대에 누가 완벽하게 손상된 부분이 없이 만드는 것이 바로 금동 대향로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와 도교 사상을 함께 반영한 것이 바로 백제의 금동 대향로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가서, 고구려는 수도에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태학을 설립하여 유교를 실시했다라고 했죠. 태학을 설립해서. 자, 고구려는 지방에도 수도만 있는 게 지방에도 해야 되겠죠. 이걸 갖다 우리는 경당이라 합니다. 경당을 대여 학문과 무예를 가르치셨고, 제가 통일신라의 청년들에게 유교 경제를 공부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인신년에 세워졌던 임신서기석, 비석 같은 걸 얘기했죠. 그래서 임신서기석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신라 원성왕 때 인재의 선발을 목적으로 봤는데, 이게 통일신라 때 원성왕을 말씀 안 드렸죠. 통일신라 원성왕 때 개발이 아니라 선발이죠. 인재 선발을 목적으로 독서 상품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독서 상품과. 다시 말하면 유학 경전을 이해하고 그 수준을 평가해서 관리로 뽑을 때 사용했던 그것이 바로 독서 상품과였습니다. 신라 독서 상품과가 되겠습니다. 독서 상품과. 이렇게 독서 상품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자, 황계를 지었으며 이들을 정리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누가 했을까요? 설총 있죠. 설총은 원효의 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설총이 원효 아들이 황계를 지어서 이들을 정리했다. 이들은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우리말로 기록한 표기법을 이두라고 했죠.
6번 신라 육두품 출신으로 빈공과에 합격한 최치원은 개원 필경들을 제시했다. 최초원이다. 최초원. 자, 최초원인데 제가 최초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최초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육두품 출신이라겠죠. 그리고 신라의 진성여왕, 통일신라의 진성여왕에게 신라가 너무나 정말로 땅에 떨어질 정도로 부패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개혁하는 시무 10조를 갖다가 옹립을 했는데 결국 이걸 진성왕이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것도 개원 필경. 또 하나 시무 10조 꼭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발해는 유학교육기관으로 뭘 썼다? 아까 중요하죠. 구주자감. 우리가 고구려에 태학을 설립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신라의 원성왕 때 독성 상품과를 통해서 인재를 선발했고, 발해는 유학교육기관에 주자감을 설치해서 뭐 했다겠어요? 주자감을 설치해가지고 인재를 뭐랄까요? 등록시켰다 했죠. 그리고 당에 유학을 파견했죠. 이때 모든 교육은 유학교육이었다는 거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라의 8번 신라진흥왕 때 거칠부가 잘 아시죠? 신라진흥왕 거칠부가 뭘 만들었다? 거칠부. 신라의 제2전성기는 누가 있습니까? 진흥왕이 있잖아요. 국사를 편찬했다 라고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신라의 때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다. 마지막 9번 중요하죠. 백제 금동 대향루에는 불교와 무슨 사상이 있었다? 도교 사상이 있었다 라고 얘기했죠. 도교 사상. 이게 금동 대향루가 도교 사상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고대 국가 유교와 역사 도교에 대해서 함께 해보았습니다. 자, 고구려의 백제 수도 옆에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고구려와 백제 역대 수도를 보면 고구려는 평양성이라 있고 여기 이제 국내성도 있었죠. 백제는 하남의 위례성. 백제의 첫 번째 수도가 여기 서울 경기도 하남이죠. 여기가 위례성 한성이라고 보통 부르죠. 있었다는 걸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 평양은 평양성 누구였죠? 장수왕이었죠. 여기 위에는 국내성은 광개토대왕이 있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백제 금동 대향루는 도교 사상 불교와 도교 사상이 함께 반영되어 있고 신라, 고구려, 백제 문화 중에서 유일하게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만들어진 것을 기록된 것이 백제 금동 대향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